자,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가능합니다. 물론 과거처럼 빽빽하게 앉아 계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한적이라도 이제 관중이 있는 스포츠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대면 예배도 제한적이지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 겁니다. 1단계인데요. 그리고 수도권 식당에선 QR 인증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마다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 인적사항 적으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얘기가 여기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집합 행사, 실내 50인, 실외는 100인 이렇게 제한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비수도권은 이제 허용이 됩니다. 뭐 숫자에 상관없이. 다만 수도권은 허용은 하지만 웬만하면은 자제해 주세요. 2단계처럼 해주세요. 자제 공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다중이용시설은요, 여기 보면 뭐 식당, 카페 등 16종 시설 방역 수칙 의무화되면서 뭔가 제한적으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학교와 관련돼 있어요. 교육청 재량으로 매일 등교 수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3분의 2로 제한이 됩니다. 그동안은 학교에 3분의 1 인원만 갈 수 있었는데 이걸 3분의 2로 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학교 밀집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3분의 1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 등교 방안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점, 그다음에 뭐 공공시설, 학교 등등등 여러 가지 제한이 조금 완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기존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 여건, 사정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 하더라도 철저한 학교 방역을 위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반드시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국민 피로감 굉장히 쌓여 있다. 그리고 좀 경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국민 피로감에 하향을 했는데 산발적 집단 감염의 방역 위기 우려는 여전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역이냐 경제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항상 고민인 거죠. 앞서서는 한번 완화를 했다가 다시 올렸잖아요. 너무나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랬죠. 다행히 추석 연휴 여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날짜가 좀 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수도권 카페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근데 방역 일선에서는 이거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걱정됩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교수님.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물론 수도권은 1.5단계입니다. 제한적인 거죠. 자, 거리두기를 완화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십니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피로감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어떤 하나가 아니라 생계와 방역 두 가지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저는 어떤 형태가 제기된 건 상관없이 만약에 방역을 강화시키게 되면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고 예. 또 생계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방역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다면 저도 일정하게 지금 국민들 스스로가 방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확진자가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좀 사회적 약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약간의 좀 상황들을 좀 풀어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육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육 격차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 돌봄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위드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생활 방식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방역만을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생계만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다.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이 맞는 방식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방향을 만들 것인가로 논쟁을 벌여야지 방역을 안 한다. 그다음에 생계를 너무 관심 안 한다는 방식으로 가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부의 논쟁만 많을 뿐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좀 아주 상당히 좀 뭐랄까 능동적인 방식의 유연한 접근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조치를 두고 뭐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걸 따질 사항이 아니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적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조대현 평론가.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걱정을 여전히 하죠. 전문가들은 이게 언제든지 폭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말하면은 최근 2주간 50명 이하의 확진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50명 이하가 아니었고 50명 이하는 딱 하루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명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제 뭔가 결정을 한 거예요. 항상 고민이죠, 정부의 고민. 정부는 뭘 고민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코로나 국면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굶어 죽겠다.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해 죽겠다. 뭐 이런 상황이 갔어요. 그 병 자체가 아니라 그게 불러온 파장 때문에 죽겠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연휴 기간 동안 주말 동안 저 강원도를 좀 갔다 왔는데 그곳에는 뭐 마스크 쓴 것만 좀 빼면 이제 마스크는 하나의 그 문화 이제는 에티켓이 돼 버렸고 예. 마스크 쓴 것만 빼면 그 몇 년 전에 그 연휴 때 안 그러면 그 바캉스 시즌에 그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그 해안, 식당, 커피숍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근데 참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그런데도 여기는 경찰버스 한 대도 안 보이네. 이렇게 방역 체계가 그 서울에서 똑같은 잣대로 적용해서 무너진다 싶어 경찰버스 한 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교통경찰 한 명 안 보인다고 우스갯소리로 뭐 얘기하고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그 선택의 상황이 왔다. 국민들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코로나가 이제는 감염되는 게 이제 좀 약간 복불복이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돼도 이제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죽지 않는다. 곧 백신이 개발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살아가는 코로나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국민들이 이제는 성숙한 단계에서 이 코로나 국면도 이 조절이 가능하다. 이 상황과 어울려서 생활이 가능하다고 이미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도 좀 유연한 자세로 코로나로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위기의식을 조장하기보다 현재 국민들을 믿고 현대까지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우리가 훈련하고 체득화해온 대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게 저는 옳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다른 각도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하신 분이 있어요. 자가격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들어오시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기간이 2주입니다. 14일인데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걸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잠복기가 길면 2주간이고 예. 건강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사람마다 다른 것을 어떻게 다르게 편차를 조정해서 잠복기를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뉴얼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은 최악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1단계로 간다 하더라도 요즘 보십시오. 새벽에 그 운동하러 한번 나가보십시오. 전부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마스크를 그냥 혼자 쓰고 다닙니다. 그만큼 훈련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예. 1차 팬데믹을 일으킨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성당에 미사를 가니까 미사도 이제 그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말 나오기 때문에 성가를 못 부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성가를 부르게 했는데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말이 나올까 봐
옆 사람한테 패 끼칠까 봐 그러한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전부 다 자리 잡힌 겁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훈련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가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백신 나올 때까지는 좀 굉장히 좀 그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 2단계를 이제 1단계로 완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완화됐는데 확산이 크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올리는 상태에서 지금 좀 지속되다가 내린 건데 최악의 경우 향후에 또다시 확산세가 늘어날 경우 그럼 또 왜 정부가 그때 그걸 내린 겁니까? 라고 또 비난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바로 그 점인데요.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는 이게 종식이 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패널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 중간 과정에 마스크라는 게 에티켓도 되고 문화도 됐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 제가 보기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잘했느냐 타당하냐 아니냐는 결국 결과가 말해준다. 그 얘기는 우리 당사자 모두가 다 국민, 시민이 자기 책임으로 이제는 살 수밖에 없다. 예. 정부가 이걸 하지 마라라고 해서 안 하고 하라라고 해서 했는데 병에 걸렸다. 난 병으로부터 뭐 나아졌다. 이런 고마움 또는 탓 이런 거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예. 결국 이제부터는 격리든 또는 자발적인 참여든 자기 책임 하에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의 조치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앵커가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1단계로 낮췄는데 다시 환자가 늘어나서 정부 비난?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얘기죠. 이제는 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다 이건 위험하다 예. 생각하면 안 하고요. 2주일간 격리 일주일만 하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몸이 좀 안 좋다, 주위에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2주일 격리 아마 스스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린 그 조치는 단순히 여러 가지 허용되는 게 많다 이 측면뿐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개인들의 방역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요.